여러분은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14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중국의 인구수는 유럽, 북미, 호주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고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토 면적 또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14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역 곳곳에 살 것 같지만 사실 중국 땅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는 사실을요. 중국 북동쪽의 하이안에서 남서부의 텅춘까지 가상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중국의 94%의 인구가 이 동쪽 부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대한 중국 대륙의 겨우 43%만 차지하고 있죠. 반대로 선의 기준의 서쪽 지역 중국 대륙의 57%에 해당하는 지역에 겨우 6%의 사람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중국이 심각한 인구 불균형이 있다는 건데요. 이건 중국의 위성 사진입니다. 양측의 불빛 차이만 보더라도 동쪽과 서쪽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대국 2위라는 명성은 광활한 전국의 국토가 아닌 이 동쪽 부근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중국은 인구 불균형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서쪽 지역의 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걸까요? 우선 13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선의 동쪽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동쪽은 농업하기 좋은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있고 남쪽의 완만한 구릉지대는 중국의 특산품인 차 생산의 주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곳 모두 강수량이 충분하며 역사적으로 중국 문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강인 황허강과 양쯔강이 있고 이 둘을 잇는 인공수로 대운하로 인해 중국의 문명은 내부적으로 빠르게 발전했죠. 또한 양쯔강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우리가 사천성이라 부르는 쓰촨 분지로 이어지는데 이 분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활하고 평평한 지역이 자리 잡고 있어 농업과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중국의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역들에 거주하고 있죠. 그럼 반면에 선의 서쪽 지역은 어떨까요?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것은 티벳 고원,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동쪽의 풍요로운 농경지와는 다르게 서쪽의 땅은 높은 산과 건조한 사막만이 있어 인구 증가와 문명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때문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몬순 시기에는 인도양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 남서 계절풍을 타고 히말라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바람이 높은 산맥에 막혀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수분이 차가워져 구름이 되고 그 결과 히말라야 남쪽 경사면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정상을 거쳐 북쪽에 이르면 대부분의 수분을 잃어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만이 남게 되죠. 이 사진을 보면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은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울창한 숲이 있고 북쪽의 티벳 고원을 포함한 지역은 건조한 기후 때문에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시베리아의 추운 바람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영하 40도, 여름에는 45도까지 올라가는 극심한 온도차가 있죠.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서쪽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은 고사하고 사람조차도 살기 힘들며 현재는 지구온난화 등의 악순환으로 인해 그나마 있는 주변 농경지마저도 사막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비 사막은 10년마다 우리나라 3분의 1 크기의 농경지가 소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농경사회보다는 유목민족들이 많다고 하죠.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서쪽은 그닥 쓸모있는 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티벳, 위구르 같은 민족은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한족이라 불리는 이 부유한 동쪽의 사람들은 이 지역의 지배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더라도 말이죠.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서쪽 지역은 사람이 살기엔 가히 암울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은 중국에게 있어서 전략적이면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티베트는 중국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수천 개의 빙하가 있는 티베트는 남극과 북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제3의 극이라고도 불리죠. 아까 중국의 문명의 발전이 황허강과 양쯔강을 기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죠. 이 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티베트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등 세계 최대 강들의 발원지로서 아시아의 급수탑이라고도 불리죠. 티베트를 통제한다는 것은 곧 자국의 물을 안전하게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물 공급을 통제한다는 것으로 외교적으로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격렬한 티베트의 독립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지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속해 있으며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타렌 분지는 역사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침략을 막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내 석유의 5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 최대 석유 생산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곳은 중국의 핵실험장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곳인 거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마오쩌둥은 모든 중화인민의 땅을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지금의 티벳, 신장, 그리고 대만까지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중국은 평화해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들에게는 침략을 당한 것 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신장의 위구르, 티벳이 독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소수민족은 아직도 격렬히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때마다 중국은 무력을 통해 가혹한 탄압만을 하고 있고, 이를 인권 탄압의 이유로 국제사회는 중국을 비판하고 있죠. 세계는 이를 중국의 인권 탄압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중국 한족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 의견 차이의 조율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